자, 첫 번째 종목 진단, 성일 하이텍입니다. 우선은 전문가님께 키워드로 좀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에 매수하셨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네. 유튜브에서 나나그네님이 남겨주셨고요. 네, 성일하이텍 16만 7천 원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25%. 계속 내려가는데 어찌할까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그래도 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사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의 대장주면서 정말 상승을 또 잘 나왔었고, 근데 한번 급등이 세게 나오더니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는 또 2차 전지랑도 같이 가는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하락 때문에 손실 구간에 접어드시다 보니까 지금부터 좀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2부의 첫 번째 종목 진단은 또 특별히 두 분께 모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형님, 성일하이텍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보유 의견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성일하이텍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도 보유입니다. 두 분 모두 성일하이텍 보유 의견 주셨어요. 지금의 하락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조금 더 자세한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운영형이 성일하이텍 어떻게 보유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보유 의견은 들었지만은 일단은 그 걱정도 해야 되는 그 종목이 아닌가 저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사 이제 폐 배터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사가 지금 현재 폐 배터리 쪽에 예사 실적은 매출액 나와 있거든요. 이익도 나고 있는 회사고. 근데 폐 배터리 쪽에 대한 매출은 아니죠. 예사 현재 지금 사업 구조상 매출 보게 되게 되면 주 매출 부분이 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항산 니켈하고 항산 그 코발트 쪽이에요. 코발트 제품 쪽. 아니야 아직 폐 배터리 쪽에서 예사가 주요 광물들 그 소재를 추출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배터리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 심하게 운전하게 되면 10년에 이제 배터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 착실하게 운전하게 되면 20년, 30년까지 배터리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지금 시장에 나온 시점 제가 알기로는 지금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 그러니까 아직 폐배터리 나오려면 한참 아직 멀었죠. 멀었네요. 2030년도 가야 됩니다. 네.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이런 리사이클 관련 부분 자체가 주목을 좀 받겠지만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매출이 폐배터리 쪽에서 매출이 지금까지 나와서 이게 실적이 반영됐으면 주가 사야 되는데 회사 실적 자체는 다른 그런 항산 니켈과 탄칸 코발트 쪽이니까 폐배터리가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많이 굴러다녀야 되고 10년 이상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마진으로 본다 한다면 마진이 소재 쪽에 가장 높은 게 광물입니다. 광물이 가장 마진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양극재가 마진이 높고요. 폐배터리가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폐배터리는 배터리를 해체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거기서 리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소재, 니켈이라든가 망간을 추출하기 때문에 공정 과정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마진이 약해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최근 시장 자체가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또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렸지만 네. 전략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가격 네. 전략까지. 전략까지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짧게 손절을 해야 된다. 일단은 목표 주가는 제가 좀 18만 원 좀 잡아 드려놨는데요.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좀 위태위태한 게 회사가 지금 3월달 초에 장대 양봉 나오는 시점, 이거는 최소한 이탈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3월 20일 날 저점이 15만 1,100원이었고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저점이 15만 6,500원, 오늘은 15만 그보다 약간 위인 15만 8,300원이에요. 내일 만약 시장이 안 좋으면 3월 30일 저점 좀 깨면서 15만 원 아래도 위태위태 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님이 약간 그런 더 걱정하는, 왜냐면 최근에 계속 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양극재 종목들은 고점이 높아지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서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8만 작게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일단 15만 원 정도로 이탈한 시점에서는 우리 시청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니까 15만 원 이탈한 정도의 시점을 일단 좀 매도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거 이탈하게 되면 이번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14만 원 내지는 13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15만 원 이탈한 시점에서 손절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지만 짧게 보고 빠르게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8만 원이고요. 15만 원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김영애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폐배터리가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유럽의 CRMA 발표에 따라서 폐배터리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폐배터리 쪽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건데 결국에는 일단은 CRMA 내용 내에서는 이제 폐배터리 쪽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드시 좀 이 드라이브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유럽에서도 사실 광물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광물이 안 나오지만 유럽도 광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RMA라는 이제 다시 한번 공급망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으로 이제 충족을 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 내용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었죠. 그래서 폐배터리 쪽이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CRMA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2025년 정도부터 조금씩 이 배터리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폐배터리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을 하기는 할 건데 다만 성일 하이텍이 워낙에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국내에서 확실하게 기술력은 이제 압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삼성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기업이죠.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삼성 SDI에서 이제 약 한 8%에서 9% 정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해 놓은 기업이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이 어찌됐든 국내 폐배터리 기업 쪽에서는 기술력이 저는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차 전지 리사이클링에 있어서 일괄 공정이 가능한 기업이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의 유미코와 외에는 이제 이 유일하다. 중국 업체 제외하고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CRMA라는 이제 새로운 법안이 나왔고 유럽의 유미코와 외에는 결국엔 성일 하이텍이 이제 유일하고 성일 하이텍이 최근에 이제 헝가리 공장도 지금 이제 많이 증설을 해놓은 상태라서 앞으로 이러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앞서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가 많다 보니까 폐배터리 쪽은 잠시 이제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저도 목표가가 이제 운영연기가 똑같습니다. 약간 18만 원 중반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전에 RMA로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고 크게 이제 양봉이 올라왔었는데 저는 이 물량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량이 살아있는데 RMA의 생각보다 폐배터리 쪽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물량은 그대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이 15만 원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구간이 결국에는 물량이 강하게 들어간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15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밴드권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점 돌파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 하이텍은 이제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10% 이상의 하락 구간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성일 하이텍이 15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아마 13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힘 모아서 올린다라고 했을 때 현재가가 또 매물대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손절을 추천을 드리고요. 15만 원을 지켜주면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돌파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폐배터리 쪽이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 폐배터리보다 앞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양극재 혹은 이제 2차전지 장비 부품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쪽으로 교체를 해서 수익을 좀 더 빠르게 노려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8만 원 중반대로 설정을 해서 이 정도 가격이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리하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 계속 내려가는데 어찌할까요? 라는 이 시청자님의 질문이었는데요. 폐배터리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고 고평가 우려감이 있으니 손절가로는 15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15만 원 이탈했을 때는
손절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18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투자 전략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두 분 다 목표가, 손절가 똑같습니다. 보유에 대한 의견도 똑같고요. 다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두 분께서 모두 다 조금은 주의 의견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부지런히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8만 5천 원, 손절가 15만 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